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물을 마시러 갔다가 이제 막 앉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신현영 죽이기의 전말입니다. 국진당과 수구언론의 신현영 죽이기 전말. 자, 이 신현영 죽이기에는요, 국진당과 수구언론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는 오마이뉴스나 경향신문도 좀 가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수박들도 상당히 많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버텨주기를 바랬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의사가 닥터카 탔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닥터카가 늦게 도착했다? 아니, 거리가 원래 멀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가장 나중에 도착했다라는 건데, 가장 나중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7군데 중에서 4번째로 도착했어요. 그럼 늦게 도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나중에 도착했다, 너무 제일 30분이나 늦었다. 아니, 분당에 있는 병원하고 비교를 해서 고향에 있는 병원, 고향 명지병원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나오려면은 꽤 복잡해요. 차 타고 나는데 꽤 시간 걸려요. 그 앰뷸런스로 와도 꽤 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앰뷸런스가 아니고, 닥터카는 앰뷸런스가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아니고요. 그거는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인데 그냥 거기에 의사가 진료를 곧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경광등 안 켜고 사이렌 안 켜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강북강변도로를 해서 왔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북강변도로. 일산 쪽은요, 한밤중에도 막혀요. 오며 가며 다 막혀요. 그런데 속 터지고요. 참. 자, 소정님 후원해 주셨네요. 소정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장용진TV 사랑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소정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현영 죽이기. 자, 이런 신현영 죽이기, 사실 시작은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국진당 쪽 사람들이 이 신현영 의원을 죽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현영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잠시만요. 예. 자, 이게 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현영 죽이기는 2주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부터 신현영 의원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그리고 명지병원에 대해서 국진당이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료 내놔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줘, 저거 줘. 자, 명지병원에서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건 그건 못 줘요 라고 하기도 했는데, 자꾸 신현영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문제가 터진 거죠. 딱 하나가 제출됐다고 그래요. 예. 이 신현영 의원이 타고 간 닥터카의 도착 시간, 요거 딱 하나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신현영 의원이 왜 표적이 됐을까? 간단합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위원이죠. 이번 이태원 참사를 조사할 국정조사위원입니다. 그리고 12구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급요원, 의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다라는 것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신현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진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거죠. 이 껄끄러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이렇게 없는 사실 있는 사실 다 묶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국진당이라든지 수구 세력들이 누구 하나를 표적 삼아서 공격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마치 일제히 무슨 작전이라 세운 것처럼 공격을 하죠.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은 누구는 정보를 캐내고 누구는 꼬투리를 찾아내고 누구는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손발이 딱딱 맞게 움직입니다. 민주진영은 뭐 이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서 뽀록 나고 중간에서 그냥 나가리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얘네들은 아주 전공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고발사주 사건, 이거 사실 이 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날라가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결국 흐지부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손발이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폭로를 했으면 그걸 바로 곧바로 수사를 하고, 수사가 안 되면은 곧바로, 이거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된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 검찰총장인데 수사가 잘 됐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찰총장 직위를 내려놓으라고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하거나, 사퇴를 안 하려고 그러면 탄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다닥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봐요. 수구는 이렇게 자기들이 목표로 삼은 사람을 결국 자리에서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여하튼 신현영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일 경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현장을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대처 원칙도 잘 알고, 실제로 가봤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신현영을 내쫓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공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사가 벌어진 날, 그 현장에서 출동했던 의료진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었어요.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 여러분 보셨나요? 우왕좌왕하고, 사상자를 보내야 됩니까? 사망자를 보내야 됩니까?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 생존자부터 먼저 보내세요.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님 오셨어요. 이런 난리통이 벌어지는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공개한 사람이 신현영 의원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왕좌왕하던 상황실, 현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신현영 의원입니다.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상황이 난리통이었는지. 자, 보세요. 현장에 망자 관련하여 남은 30명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맞아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응급환자부터 보내세요. 사망 지연 환자 이송 병원 선정 요청합니다. 저희가 안 할 거예요. 산 사람 병원에 보냅시다. 제발. 그러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님 오셔서 현장 상황 듣고 계십니다. 이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난리가 없었잖아요. 이런 난리가. 자, 이런 난리를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신현영 의원이었으니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신현영 의원이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신경 엄청 쓰이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쫓아야 했던 겁니다.
당장 이 보세요. 이 하나가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잖아. 예?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있었다? 예? 신현영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더 알고 있는 게 추가로 공개할 게 또 뭐가 있을지 사실 국진당 애들도 불안할 거야. 윤석열도 불안할 거야. 그러니까 신현영이 현장에 들어오는 거를 막은 거죠. 그래서 신현영을 내쫓아야 했던 거고 신현영이 들어오면 안 됐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신현영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현영 의원이 좀 더 버텨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뭘 잘못했는데 솔직히 의사가 닥터카를 타고 갔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고. 그리고 늦게 도착했다? 근데 분당병원하고 도착 시간을 비교하면 안 되지. 분당에서 서울 들어오는 건요 엄청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분당에서 바로 고속도로 들어오면요 진짜 일직선으로 까지 바로 들어와요. 분당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도 바로 옵니다. 그런데 고향은 어디야? 이 일산 쪽에서 들어오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명지병원 있는 데가 조금 외져요. 거기서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강북강변도로까지 들어오려면은 그닥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구급차가 아닙니다. 예, 구급차 아니에요. 닥터카. 경광등 안 달렸다고, 삐뽀 안 달렸다고. 54분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 그리고 가장 나중에 도착했다? 아니야. 7군데 병원 가운데 4번째로 도착했어.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거 아니에요.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돌아간 거 아니야. 일산에서 용산 가는데 마포를 거쳐서 갔대. 왜? 그게 뭐 많이 걸린 거예요? 아니 일산에서 용산 갈 때 마포 거쳐서 가면 그냥 지나가는 길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일산에서 마포 거쳐서 용산 갔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사람 하나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현영 의원 SNS에 완전히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욕들까지 갖다 써붙여 놓고 있어요. 이거 대대적으로 신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고 안 되시면요. 신현영 의원 SNS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악플 이제 입에 옮기지도 못할 그런 악플들이 마구 달려있는데 그거 다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신고해가지고 내쫓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현영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TV조선이나 채널A가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에요.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오마이뉴스하고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에서 오히려 더 크게 보도했어요.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사실 확인도 잘 하지 않은 채 가장 나중에 명지대병원 닥터카가 도착했다는 둥, 명지병원 차가 도착했다는 둥, 어떻게 보자면 신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짜놓은 프레임을 있는 프레임대로 그냥 보도한 것도 오마이뉴스고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왜 그래? 진보 언론이라며 좀 확인을 좀 제대로 하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반론도 좀 받고 하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뭔 얘기까지 한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총선 때 이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들 문제 많다는 식으로 함량 미달 많다는 식으로 함량 미달이 많고 그중에 한 사람이 신현영이다 이런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비꼬는 진보 인사 자칭 진보 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비판해야죠.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 받아야죠. 그런데 부당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보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우리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합시다. 냅다 그냥 추구 적폐들처럼 냅다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무슨 하이에나 고기 뜯어 먹듯이 이렇게 덤벼들지 말자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침 이때다 싶어서
무슨 선비질 비슷하게 아주 시니컬하게 한 소리 뱉어내는 그런 놈들이 있던데 솔직히 그런 애들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들이 또 신현영 의원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현영 의원을 좀 지켜줘야 돼요. 진보 진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인재를 아끼고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인재를 아끼지 않고 사람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도 조국이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봐라, 이재명하고 김혜경 여사는 그렇게 물어뜯어도 안 나오지 않냐. 조국은 그 좀 물어뜯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조국이 문제는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봤어요. 이제 황당한 사람 아닙니까? 야, 200몇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안 나오는 이재명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200몇 군데 수색해가지고 겨우 표창장 하나 찾아냈고 그 표창장도 사실 맞는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면 조국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정치 조작. 다음 차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뭐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뒤집으려고 검찰이 공작을 벌이다가 들통난 사건이에요. 멀쩡하게 있는 사건도 뒤집으려고 공작을 벌였던 게 그게 검찰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조각 하나를 이렇게 불법적인 종이 조각이다. 불법 표창장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표창장, 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지금 있나요?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이 안 돼. 두 번째, 유일한 증거는 딱 하나. 그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난 준 기억이 없는데? 라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증도 없어요. 그런데 판결문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발행권자가 발행을 안 했다는데 이게 표창장이 나와 있으면 이거 위조 맞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런저런 논쟁 다 걷어치우고 유죄 맞아. 이렇게 판단을 내려놨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진술밖에 없는데 물증이 없는데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그러면은 진술 가지고 뭐 M1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제2, 제3의 드레피스 사건이에요. 유서 대필 사건이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거. 법원이 통째로 마비가 된 사건입니다. 이건 인간들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재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때리냐고. 그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진술. 다른 증거, 그 진술을 탄핵하는 숱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 안 줬대는데 있으니까 위조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안 줬대는데 있으니까 있는데 뭐가 있냐고 지금. 적어도 그 얘기를 하려면 안 줬대는데 있다라고 하려면 표창장 실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없잖아. 하여튼 보세요. 지금 우리 진보진영 내부에서 사람을 아끼지 않고 자꾸 사람을 가지고 이게 조금 뭐 이상하면 야, 너 좀 물러나.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 너도 잠시 좀 빠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진보진영 내에 너무 많습니다. 신현영 의원도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해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 야, 너 없으면은 아마 너 없으면은 아마 국진당이 더 곤란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 사퇴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사퇴를 종용을 한 걸로 압니다. 심지어 아마 국진당이 신현영 너 핑계 대고 국조 안 들어오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냥 빠져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 국진당은 국정조사에 들어오든가 안 오든가 얘들은 방해받게 할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이 들어오든가 안 오든가 그냥 몰고 가라고. 왜? 그리고요, 저는 사실 우상호 의원이 국정조사 바로 시작하겠다, 강행하겠다고 했으면 그날 바로 강행할 것이지 이틀 뒤에
현장 조사 가겠다라고 한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틀 동안 여유 두는 판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 이틀 사이에 벌어진 거 아니야. 그걸 그냥 쑥 밀고 나갔으면 못했어. 자, 이 과정에서 저는 보이지 않게 이 수박들이 좀 개입을 한 걸로 보여요. 국정조사를 시간을 자꾸 질질 끌도록 한 거 하며, 결국에 마지막에 이틀을 미룬 거 하며,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아닌데도 별 문제인 것처럼 떠들게끔 놔두는 거 하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중동보다 오마이와 경향이 더 시끄럽게 떠들었던 거 하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저쪽 애들의 공작도 있었겠지만 여기 수박들의 공작이 더 심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저쪽 애들, 국진당 애들 뭐 이렇게 공작 잘한다 그러죠? 아니요, 걔들만큼 수박들이 공작 잘해요. 어떻게 보면 걔들끼리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얘네들이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박도 기득권, 국진당도 기득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걔들끼리는 끼리끼리 통하는 것 같아. 예. 정말 기가 막힐 수준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신현영 의원 상당히 좀 억울하게 밀려난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 엄청난 게 한 것처럼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지금 자꾸 조금씩 변화시키고 자꾸 앞으로 끌고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씩 발목을 잡고 있는 애들이, 예, 참 그래요, 답답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해서 이재명도 별 수 없네 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민주당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국진당이 지지자들을 더 모으긴 어렵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주당의 지지자를 떨어뜨리는 게 자기들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거죠. 참 답답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탄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사문난정님 그렇게 하실 게 있네요. 한탄할 게 아니라 당 가입해서 수박들 쫓아내자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라고 한탄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 세력, 진보 개혁 세력에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집중을 해서, 지금 탈당하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강하게 지금 탈당하면 누구 좋으라고? 수박들 좋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보세요. 수박들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떡하니 찍어놓고서는, 지들이 윤석열 찍어놓고서는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잖아요. 내쫓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잖아요. 아니, 그런 놈들은 안 나가는데 우리 개혁 시민들이 왜 나갑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더 세게 밀어붙이라고 핏대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신현영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왜 안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게.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할게. 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아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